안녕하세요. 디테크 김승철입니다. 오늘 크레오 9.0 업데이트 내용 중 기존 설계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모델링 쪽하고 드로잉 쪽 개선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링 쪽 사회 편의성하고 설계 생산성, 인체 공학 설계에서 마네킹 부분에 업데이트된 부분, 그 다음에 모델 기반 정의, 도면 작업 개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링 쪽에 보시면 서피스 분할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서피스 분할 기능 기존 단일 면에서 서피스를 분할해서 그 제조 정보에 대한 참조 정보로 선택하신다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이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서 해석 구속 조건을 정의하신다든지 하중 조건을 참조문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보시면 그 색상을 정의하기 위해서 분할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인쇄 사양을 각인하기 위해서 그 서피스를 분할해서 모델링 쪽에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모델링 쪽에 분할 서피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델 트리 쪽은 새 바디 퀼트를 관리할 수 있는 처리창이 별도로 표시가 됩니다. 형상을 선택하게 되시면 활성화된 바디와 퀼트 기준으로 관련된 정보를 디스플레이해서 설계 의도를 좀 빠르게 파악하시고 정확하게 분석하실 수가 있고요. 모델 트리 쪽은 기존의 삽입 메뉴가 조금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치 쪽은 초기 스케치를 하실 때 초기 치수를 기반으로 전체 화면을 배열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시는 기능, 그 다음에 스케치의 투영 기능이 개선되었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의 그 검사 기능을 몇 가지 더 추가하고 체크하실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3D 커버 쪽에 보시면 점을 기준으로 특정 방향으로 이게 그 특정 서피스에 접한 커버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패턴 기능은 기존의 다양한 패턴 유형에 대해서 재생성 옵션을 재정의해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지금 분할 서피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스케치 커브를 기준으로 상단에 서피스 나누기를 선택해서 면을 찍어주시면 간단하게 면 분할을 하실 수가 있고요. 분할된 면은 간단하게 선택해서 색상을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스케치 영역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서피스를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치 영역을 간단하게 선택하고 분할 서피스를 선택하시면 그 스케치 영역을 기준으로 분할이 되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분할면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간단하게 추가해서 분할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서피스는 인턴트 서피스로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로 클릭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색깔을 변경하신다든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세 번째로 보시면 스케치가 전체 형상을 분할하고 있을 때 이 영역에 대해서 서피스를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커버를 선택하시고 서피스를 찍어주시면 서피스를 기준으로 분할이 생성되고, 이번에는 대칭 등으로 면을 나누고 다시 위쪽 상단 서피스를 기준으로 서피스 루프로 형상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쪽도 같이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분할된 서피스를 빠르게 이렇게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이쪽에서 지금 두 바디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교차 커브를 생성하고 교차 커브를 기준으로 서피스를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에서 두 바디를 선택하고 교차 명령으로 교차 커브를 추출하겠습니다. 바디를 숨기고 위쪽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차 커브가 생성되는데 교차 커브를 기준으로 다시 분할 서피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분할 서피스는 지정 면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 바디를 선택해서 바디 전체를 기준으로 분할을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바디를 다시 색상을 재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서피스를 제조 정보를 포함하기 위한 주석 참조면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활성화하고 주석 메뉴에서 지시선 주석을 포함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석을 추가했고요. 주석 참조로 다시 아까 이전에 분할한 그 분할 서피스 영역을 의도 서피스로 이렇게 추가해서 해주면 시메트릭 쿼리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잡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하실 수가 있고, 이번에는 스케치 쪽에 보시면 스케치 투영 기능이 있었는데 투영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밀어내기 형상을 만들 때 스케치 투영을 이용해서 실제 모델링상에 사용하던 원바이원 방식이라든지 탄젠트 방식으로 간단하게 투영면을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투영면을 간단하게 생성하고 루프로 지금 닫힌 형상을 그대로 완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바디로 생성해 주시면 간단하게 기존 모서리를 이용해서 형상을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새로 생성된 바디에 이번에는 포인트를 하나 지정하고 이 포인트 기준으로 특정 방향을 따라가는 커브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점으로부터 커브 방향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 점을 선택하시고 지정 서피스를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커브의 방향을 지정해 주시면 간단하게 커브 방향으로 커브를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각도를 이렇게 추가해 주실 수도 있고 서피스를 추가적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찍으시면 추가적으로 커브가 가이드라인이 생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길이는 실제 길이 값을 커브 길이 값을 정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도면을 선택해서 선택된 서피스 영역 전체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서피스 루프로 전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커브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서피스 쪽인데요. 스타일 커브 쪽에 우리가 커브를 생성하실 때 그 연결되는 연결 포인트를 곡률 연속성이나 가속을 사용하게 되면 그 컨트롤 포인트를 제어해서 커브의 텐션을 좀 더 부드럽게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프리스타일 쪽에서는 브러쉬 기능이 추가돼서 좀 더 기하 형상에 대한 컨트롤이 좀 더 쉽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모델을 오픈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너레이티브 설계에서 생성된 프리스타일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요거를 정의 편집해서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브러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당기기, 이동, 부드럽게라는 메뉴들이 있는데 플랫화를 선택하고 지정 서피스를 선택해서 자, 요 면들을 부드럽게 이렇게 플랫 시켜 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아래쪽 형상을 당기기 피처로 한번 끌어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로 브러쉬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제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서피스를 분할하고 분할된 서피스에 다시 브러쉬 형상을 가지고 당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러쉬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형상에 이 면들을 제어해서 형상을 간단하게 생성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어셈블리 쪽인데요. 우리가 회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아트웍 작업 데이터가 있는데 아트웍 설계 데이터에서 그 엔캐드 쪽으로 데이터를 넘길 때 실크 스크린하고 솔드 마스크 레이어를 포함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능하고 어셈블리를 부품으로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파일의 이름이 변경되더라도 그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싱 컴포넌트가 발생했을 때 파일 이름 변경을 인식하고 그대로 참조 대체 없이 오류 발생 없이 그대로 생성해 주실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해 뷰에
분의 선 그룹화, 그 순환 참조를 쉽게 확인하기 위한 알림 센터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자, 다시 모델을 열겠습니다. 지금 서스펜션 모델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파일 오류가 떴습니다. 지금 알림 센터를 보시면 누락된 모델이 하나 있다고 표시가 되네요. 자,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중속성에서 지금 이 파일이 지금 없다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락된 모델을 다시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기존 파일에서 V2 버전으로 지금 이름이 변경이 됐는데요. 변경된 모델을 그대로 지정하겠습니다. 이하 참조가 그대로 인식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기능은 기존의 파일이 동일 파일에서 이제 버전이 바뀌면서 파일명이 변경됐을 때는 그 형상에 대한 고유 아이디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 오류 없이 바로 대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품 대체 부분인데요. 파트 부분의 최상위 부품을 다시 대체 기능으로 부품을 교체해 보겠습니다. 기존 복사본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동일 파일에서 변경된 이름을 그대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참조를 그대로 적용해서 참조를 바꿔주는 기능이고요. 도면 쪽도 오픈해 보시면 업데이트가 반영이 되고 도면 쪽도 업데이트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인체공학 설계에서 마네킹 부분인데요. 마네킹 부분에 그 기존 마네킹을 신체 스펙에 따라서 사용자 정의하고 그걸 저장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작 부분에 보시면 3D 드래그로 형상을 좀 쉽게 제어할 수 있게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 필드 피처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 필드 피처는 기존에 있던 마네킹의 시각화가 틀리게 일반 모델링 모드에서도 특정 포인트에서 지정한 방향으로 콘 형상을 투사해서 그 가려지는 형상, 장애물들을 빠르게 판단하고 모델에 반영할 수 있게 이렇게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모델을 오픈하겠습니다. 지금 바이크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마네킹 부분을 한번 커스터마이징 해 보겠습니다. 커스텀 마네킹을 기초 베이스로 오픈하고 그 다음에 이 마네킹을 편집을 해주겠습니다. 신체 모형 편집에 들어가서 신체 전체적인 스펙을 재정의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신장, 체중, 그 다음에 팔 길이, 이제 가슴 이런 식으로 스펙을 정의해 줄 수가 있고 키를 정의하시고 완료를 하시면 모델이 바로 업데이트 돼 가지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 실제 그래픽을 보면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정의된 스펙은 다른 이름으로 전환해서 하나의 단일 어셈블리 파일로 사용자 정의된 마네킹 모델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마네킹 모델을 실제 3D 모델에 그대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미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잘 배치가 됐고요. 자, 이번에는 마네킹 쪽에서 그 마네킹이 실제 도달 가는 거리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달 가는 거리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이 형상을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 마네킹 피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3D 드래그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드래그로 형상을 간단하게 제어하실 수도 있고요. 이쪽도 왼쪽 부분도 도달 가는 거리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핸들 쪽에 배치를 하고 거리가 조금 멀다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거리가 벗어났을 때는 그 벗어난 거리만큼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잘 배치가 됐습니다. 다시 이 부분도 3D 드래그를 이용해서 손잡이 부분에 정확하게 고정이 되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트리에 보시면 전체적인 구속 조건과 마네킹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는데요. 몸통 쪽에서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제어해 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마네킹의 시선 처리에 대한 시각화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시야각이라든지 시야 범위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0에서는 이 마네킹뿐만 아니고 일반 모델에도 사용하실 수 있게 분석 메뉴에 그 시야 필더 메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 포인트를 기준으로 투사되는 능력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포인트를 제가 마네킹 쪽 포인트를 찍겠습니다. 마네킹의 왼쪽 눈을 시작점으로 지정하고 투사 방향을 지정해 주시면 그 투사 방향으로 콘 형상으로 시각화를 디스플레이 시켜주고, 여기에 이제 방해되는 물체들을 추가적으로 찍어주시면 그 물체를 기준으로 콘 형상을 추가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렇게 콘 형상을 확인하고 장애물이라든지 시야가 가리는 부분을 빠르게 분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면 쪽인데요. 도면 쪽은 그 서피스 마무리 기호에 대한 그 갤러리 기능을 지원해서 작업성을 개선했고요. 심부로에 대한 파라메트 기능이 추가되어서 파라메트로 배치된 심부를 제어할 수 있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패턴 쪽, 이제 패턴 쪽도 갤러리에서 패턴을 지정하고 그걸 편집해 줄 수 있는 그 패턴 디자이너가 또 추가된 기능입니다. 다시 모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도면 쪽 추석에서 서피스 마무리 기호를 보시면 여기 갤러리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갤러리에서 서피스 마무리 기호를 선택하고 이렇게 배치해 줄 수 있고, 네, 리본 UI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편집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 쪽을 보시면, 네, 패턴을 선택하면 패턴 갤러리가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 갤러리에서 시각적으로 패턴 형상을 보시고 직관적으로 패턴을 정의하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패턴 편집도 리본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의해 줄 수 있도록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모델 쪽에 보시면, 모델링 쪽에 보시면 패턴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디자인 도구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트 모델링 쪽, 도면 쪽 개선 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